이제 엔간한 게 홈택스 앱으로 조회도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납부도 되고 납부도 되나? 납부도 네, 되죠. 납부도 되고 뭐 민원도 되고 뭐 다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어려운 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건 사실 우리 일반인이 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 대충 뭐 어떻게 좀 그런 서비스도 있나요? 네, 그게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네, 네. 모의 계산이라 그래서 모의 계산. 네,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네. 세금 기사를 쓰다 보면 얼마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대충이라도. 대충이라도 뭐 이게 100단인지 1000단인지 정도라도 그렇죠. 좀 감을 잡아야 그렇죠. 되잖아.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봤더니 양도세하고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계산이 돼요. 양도세하고 증여세. 네. 그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살 때 만약에 아파트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를 살 때 가격 그리고 팔 때 가격 그 시점 그리고 뭐 1주택자냐 2주택자냐 뭐 이런 그 조건 몇 가지 요건들. 뭐 3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따져보고 구입 시기 뭐. 네. 그럼 그걸 몇 개만 넣으면은 그 세액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그걸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증여세 같은 경우도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는 분의 그 증여자가 누구냐? 관계, 관계를 넣고 그리고 증여하는 금액 그리고 그 증여받는 금액이죠. 증여받는 금액이랑 뭐 그런 요건을 몇 개 넣으면 그 신고세액공제, 자진납부 신고세액공제까지 포함을 해서 다 계산이 되고 아예 보고서로 작성이 되고 프린트까지 할 수 있어요. 설마 그거를 신고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고를 하진 못해요. 그냥 모의로 계산하는 것만 환경 설정 자체가 임의로 자기 납세가 입력한 대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뭐 100% 신뢰한다면은 되겠지만 그건 뭐 납세자가 본인이 알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조금 우리가 감이라도 잡고 싶을 때 단순히 종합소득세 이런 게 아니라 양도세라던가 증여세 감이라도 잡고 싶을 때 또 막상 또 세무사를 갑자기 찾아가기는 또 마음의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계산을 해보고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이전에도 그런 주제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얼마를 줄까? 내 자식한테 1억을 줄까 2억을 줄까? 그치. 그거를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거기. 왜냐면은 세금 부담이 사실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1억 주고 뭐 1,000만 원을 뭐 세금을 낼까? 아니면 2억 주고 뭐 3천만 원을 낼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구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미 모의 계산. 그쵸. 그 모의 계산이 그러니까 참고만 하라는 거라는 왜냐면은 그 납세자 본인이 모르는 그런 세법 환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양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개정도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는 걸로는 그래도 모의 계산이 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모의 계산 되는 게 어디야?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연말정산 요번에 하면서 보니까 그 아까 편리한 연말정산 그거 할 때도 막 제가 계산해서 손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쫙 불러왔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거의 저희도 편리한 연말정산 많이 해봤지만 거의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이에요? 자동으로 완성이 막 되잖아요. 옛날에 연말정산 신고서들 손으로 막 더 하고 막 복잡하잖아. 그 칸 조그만데 거기다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어디다 뭐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이제 안 해도 되고 뭐 자동으로 불러와 주니까. 그런 게 다 되는데 사실 10년도 안 됐어요. 10년 안 됐죠. 그 좁은 칸에 볼펜으로 써놓은 게 두 분은 그 좁은 칸에 우겨 넣어서 쓰셨군요. 직장인들이 그 답답한 짓을 한 번 했던 우겨 거죠. 넣기도 하고 틀리면 또 새로 알고 보니 국세청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럼 지들이 좀 해주지. 그래서 결국은 지들이 해주죠. 지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어차피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편리하게 좀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다. 그게 이제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종합소득세나 이제 뭐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도 모두 채움 뭐 이런 말을 모두 해서 채움. 뭐 거의 다 채워져요. 거의 사람 확인만 해보고 이렇게 딱 신청만 하게 되죠. 이게 진짜 거의 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소득이 사업자들도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거의 뭐 세무사 안 끼고도 뭐 거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직접 있더라고요. 그냥 불러오는 금액 가지고만. 그렇군요.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그 홈택스 보면은 그 모의계산 옆에 공익법인 공시라고 또 있어요. 공익법인 공시. 이게 뭔가 싶은데
기부금 내는 단체들 있잖아요. 공익법인 기부금 내는 단체들. 기부금 공제 예. 대상인 단체들 거기에서 그 기부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뭐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거기 임원이 누군지 누가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고 어떤 데다가 썼는지 그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낸 기부금 단체가 뭔가 제대로 이 기부금을 잘 쓰고 있는지를 네. 공시한 서류를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뭐 일례로 길거리에서 구세군 낭비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정말 어디서 쓰는 거야? 뭐 예전에 막 비리도 많이 뭐 터지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뭐 국세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를 하게끔 홈택스. 되어 있으니까 홈택스에 네. 그런 정보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다 볼 수도 있고 예. 뭐 기재부에서 지정하는 그 지정기부금 단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엑셀표로 해서 막 몇천 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봐야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여기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단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부금 공제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기재부에 정해주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 지정받은 단체를 검색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야 좋네요 이런 것들은. 예, 진짜. 자기 뭐 기부금 내는 단체는 한 번씩 뭐 조회를 알아보면 해봐야지. 네. 왜냐면은 막상 나는 진짜 기부를 다 해놨는데 알고 보면 임의단체라 갖고 공제 안 된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나 회사에는. 예. 네, 그리고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받았는데 거기 그냥 엉뚱하게 써져 있고 뭐 후원금이라고 써주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조회해 보실 수 있겠네요. 야 홈택스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홈페이지도 그렇고 어플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몰랐던 기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이제 그 지방세를 볼 수 있는 위택스? 네. 위택스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위텍스에도 당연히 뭐 그 계산 모의 계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이런 거를 직접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세 선납 연납 거기서는 또 공식적으로 연납할인을 하는데 연색을 한 번에 내는 자동차세를 원래 1년에 2번 내나요? 아니요. 한 번 내나요? 원래 2번 내는데 한 번을 그걸 내면? 한 번에 연초에 원래는 그 1년에 7월 9월인가요? 1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아마 한 번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럼 요거는 적당히 해가지고 사실은 자동차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1월부터 6월까지 분에 대해서 반을 한 번 내고 6월 또 7월부터 12월까지를 또 반을 내고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월 달에 몰아서 내면 한꺼번에 내면 10%를 이게 세금 10%면 되게 크거든요. 오. 그냥 조금 몇 달 미리 내는 걸로만 10%를 깎아주는 그쵸. 거예요. 그렇다고 자동차세가 막 몇백은 아니잖아요. 한 번 정도 한 번에 막 낼 수 있는 정도잖아. 몇십만 원 요 정도. 몇십만 원 정도. 뭐 차가 막 여러 대이신 분들은 그쵸. 좀 금액이 또 커지겠죠. 그러면 또 혜택이 또 그만큼 큰 거니까 미리 냈을 때. 이게 뭐 한 중형 승용차 정도 되면 그 세금 자동차세가 한 4-50만 원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만약 50만 원이라고 치면 뭐 5만 원, 50만 원 낼 거를 45만 원 내는 거예요. 먼저 내는 연납으로 네, 냈을 네네. 때 경우에. 그렇구나. 그러면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낼 때 연납으로 그냥 한 번에 내면 할인이 바로 적용돼서 그렇죠. 이렇게 낼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고지서가 날아와요. 집으로 네, 자동차세 내라고. 소유주에게 그 자동차세 연납 할인도 있다라고 해서 1월 달에 날아오는데 원래는 이제 그 원래 내야 될 날짜에 그 2번 나눠서 날아오지만 고지서에 2번 나눠서 날아오지만 그거는 제때 내야 되는 거고 네. 1월 달에는 제때 낼 필요는 없는 건데 연납 할인도 있어요라고 안내가 고지서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날아오는데 그거를 못 받았더라도 위텍스에 들어가면 낼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낼 수가 신청. 있다. 그리고 아직 연납 할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네네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연납을 내고 싶은 걸 또 신청을 해야 네, 돼요. 네, 오. 신청을 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 해부터가 아니라 또 그 다음 해부터? 그러면 연납 신청을 하면 이제 고지서 자체가 연납으로 날아오는구나. 그렇죠. 신청을 하면 1월 달에 고지서 신청 자체가? 기간이 있고 그때 신청을 하면 그 납부할 기간에 1월 내에 납부하라고 그게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 것도 그 여러분 기간 내에 내면 되는 거죠. 위택스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위택스에서 뭐 조회도 되고 납부도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왜 이 기장님께서 갔을 때 신용카드를 넣었더니 지방세들이 막 조회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로 카드도 바로 납부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원래
요즘에 세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지방세는 그 가맹 수수료도 없고. 아, 가맹 수수료도 없어요? 수수료가 0%. 아, 0%. 국세는 0.8%. 국세는 가맹 수수료가 있고, 네. 그럼 혹시 무이자도 되나요? 무이자 됩니다. 무이자 할부가 돼? 네네. 아니, 세금을 할부로 내나요? 네, 할부 됩니다. 오. 이게 카드사마다 그 공과금을 유치하려고 네네. 왜 그 아파트 관리비 내면은 뭐 연회비 할인 연회비 할인, 이런 그치, 맞아, 그런 거 있어요.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금 납부에도 무이자 할부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카드사마다 있는데 그거를 위텍스에서 어느 카드사가 어떤 할부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위텍스에. 그러니까 네. 각 카드사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그런 걸 네.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씀. 그걸 제가 좀 봤는데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2개월부터 3개월은 거의 무이자 할부가 되고 오, 한 3개월은 무이자 할부가 네, 되는구나. 그다음에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되는 데도 있고 5개월도. 네. 그다음에 6개월부터는 약간 좀 반무이자 할부. 반무이자. 부분 무이자. 무이자. 부분 무이자 뭐냐면은 6개월 하면은 첫 달 할부 수수료만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무이자고. 무이자. 오. 그다음에 10개월 할부는 첫 달이랑 두 번째 달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무이자. 야, 10개월 이렇게 장기간도 할부를 할 수가 있네. 12개월도 있대요. 12개월도 있어요. 2개월을 해주는 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는 뭐 세 번째 달까지 부담. 뭐 이런 식으로 또 조금씩 카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들어가서 자기 카드의 조건을 자기 카드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거기 좋겠네요. 보면은 뭐 법인 카드는 안 되고 또 사업자 카드도 안 되고 뭐 기프트 카드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몇 개 또 있어요. 개인 그거만 카드만 되는 개인 거예요. 카드만. 개인 카드들은 네. 다 되니까. 뭐 국세도 납부가 되고 지방세도 카드로 다 납부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 어떤 카드가 여러분 납부를 하실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네. 제가 챙기시면 한번 알아봤어요. 한번 네. 들어가 봤는데 그 월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월마다? 그러니까 월마다 무이자 카드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카드사하고 뭔가 국세청하고 이런 협의가 바뀌나 계속? 네, 2월부터 뭐 5월까지 하는 데만 있고. 그건 카드사랑 협의가 바뀌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카드사들이 계속 그 프로모션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케팅 전략을 네. 바꾸는 거구나. 그게 네. 1년 내내 같은 카드사가 있고 네네. 3월 달까지는 요만큼만 해줄게.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요만큼 좀 더 혜택 늘려줄게. 아니면 7월부터는 혜택이 좀 줄어.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사 마음이란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 5월까지는 뭐 KB 국민카드나 뭐 신한카드 같은 데가 되다가 6월부터는 또 안 되기도 서비스 하고. 종료가 되고 봤더니 6월까지 되는 거는 NH농협카드랑 시티카드, 뭐 수협은행 카드가 또 무이자 할부가 되더라고요. 삼성카드는 뭐 12월 말까지 뭐 3개월 무이자 할부 되고 그 위텍스 그 공지사항 그 할인 무이자 카드 안내에 네네.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걸 확인하세요. 그것도 매월 수시로 초에 바뀌니까. 매월 초에 가서 보시면 네. 그달에 쓸 수 있는 무이자 혜택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수시로 좀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납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건 왜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기자님께서 누나 몰래 지금 150과 70을 몰래는 거의 아니라니까. 이렇게 삼키셨잖아요. 합의하에. 원래 우리 그 소득세라는 게 소득세도 나가고 지방소득세도 10%라는 게 항상 같이 냅니다. 네. 그렇게 경정 청구를 받아서 돌려받았을 때 그 지방세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경정 청구가 네. 같이 이루어지나요? 위텍스에도 보니까 경정 청구 버튼이 있더라고요. 버튼이 또 있어요, 거기도? 할 수 있어요. 둘이서 짰네, 버튼을 같이 만들어놨네. 경영 청구를 할 수 있고 네. 그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소득세 그 연말정산 그 소득세를 경정 청구로 받은 거는 네. 따로 신청을 위텍스에다 하지 않아도 국세 환급을 받으면 네네.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통 그 국세는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저는 네. 2주 만에 받았거든요. 아, 그러면 경정 청구 버튼을 누르고 2주 만에 통장에 70이 꽂혔어요? 그렇죠. 2주 만에 통장에 꽂혔고 꽂히고 국세가 꽂혔고 한 63만 원을 꽂혔고 네. 나머지 이제 한 6, 7만 원 정도가 그게 다시 시청에서. 시청에서 네. 그 기간은 한 네, 구청 시청에서 또 한 1, 2주 있다가 1, 2주 있다가 아, 근데 경정 청구 버튼은 국세청 홈택스에만 눌렀는데 지방세는 알아서 환급이 되더라. 그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에 연동이 된 거라서 자동으로 또 그쪽에 오더라고요. 자동으로 떼갔으니까 지들이. 아, 자기들이 지들이 떼갔으니까 네,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도 돌려줘야죠. 지들이 그 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네. 150 받고 또 15만 또 받으셨겠네요. 그렇겠죠. 그러시구나. 한 번 더 받으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랬네, 보너스 같은 아니, 그걸 느낌이네요.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150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경정청구도 여러분 자동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택스에서 버튼으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방소득세까지는 자동으로 된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경정청구하고 싶으면 또 버튼이 있다. 지금 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 그 홈택스나 위택스에 진짜 우리가 몰랐던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많네요. 깨알 팁들이 많은데 우리 두 기장님께서 직접 경험까지 해보시면서 안내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좀 IT 강국? 이러다 보니 이 홈택스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고 복잡한 감이 있지만 점점 좀 더 쉬워지고 편리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전산 시스템, 홈택스 이런 거를 네.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생각, 배우러 공무원들이 온다고. 외국 국세청 공무원들이 배우러 오고 외국 관세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세관에 와서 그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고 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조금 한번 오늘 얘기해주신 오늘 말씀드린 이런 팁들을 사용 한번 해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귀등돈 두 기자님께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실 거죠? 네. 재밌는 또 임 기자님 이제 노래방 그만 가세요. 목소리가 지금 이게 계속 가시다가 큰일 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노래방 그만 끊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등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 안녕.